부단한 노력으로 4년 만에 유리그 1승을 달성한 서울대학교 축구부. 승리의 주역에는 선수들도 있었지만 몇 년간 서울대 축구부를 가꿔오고 발전시킨 감독님도 있었다. 서울대 축구부 감독 이인성 감독과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과연 그는 어떤 과정을 거쳐 이 자리에 오게 된 걸까? 처음에는 김희호 작년에 이렇게 떠난 김희호 코치라고 있어, 1년 선배. 그분이 그 당시에 서울대학교에 코치 겸 축구협회에서 통역을 하고 있었어. 근데 내가 그분이랑 가장 친한 선후배 사이인데, 처음에 나는 운동 그만두고 일본에 유학 컨설팅 회사를 해보려고 준비 중이었고, 또는 서브로 지금의 성수동, 상수역에다가 축구펍 내려고 가게 알아보고 있었거든. 인테리어 짜고. 근데 어느 날 그 형이 그러더라고요. 너 축구 한번 지도자 하면 잘할 것 같아 라고 해서 서울대 경기를 보게 됐지. 이제 일본에서 나와서 휴가 기간에. 근데 그때가 고대랑 경기였는데 서울대 학생들이 너무 열심히 하는 거야. 다 비선 출신으로 구성돼 있었고, 지금 김인우 박사 교수만 그때 선출이었는데, 그거 보고 좀 충격을 먹고, 한편으로 왜 저 팀을 가르치고 있을까? 이제 대학교 때 은산이 강신주 감독님이 그때 계셨으니까. 그러다 나는 이제 좀 다른 길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형이 한번 서울대학에서 한번 지도를 해봐. 그래서 이제 백지였는데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한 2시즌을 와서 해봤어. 근데 그때는 백지였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막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도 감독님이 그때 시합에 오시니까 프로그램을 공부해가지고 해보고, 공부해서 해보고. 근데 뭐 10대 0 나고 뭐 10몇 대 0 나고 하다가 그 형이랑 얘기를 했지. 김효 코치님이랑 선배랑 얘기하다가, 내가 전문적으로 지도자를 할 거면 형이 평생 책임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알겠다고. 그래서 그 다음 연도에 축구협회에서 주관하는 AFC 자격증을 B급을 따러 들어가지. 따러 들어가서 그때도 이제 서울대학은 이제 1년 이제 중간에 한 시즌 전반기 끝날 때 이제 교육을 들어가면서 내 기억으로는 전반기 동안 40몇 골을 먹었던 것 같아. 한 골도 못 넣었어, 득점은. 그래서 그걸 가지고 B급 수업을 받을 때 프레젠테이션을 했었어. 지금도 지금까지 운동하면서 많은 골을 넣고 많이 이겨봤지만 한 골 넣기가 이렇게 쉽지 않다는 걸 처음 느꼈다. 그래서 전반기에 뭐 40몇 째였고 1득점도 못했다. 근데 서울대에 가보니까 한 득점, 1득점 할 때가 이렇게 뭐 우승한 것처럼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거 매력 있네, 이런 생각이 들다가, 아무튼 그 교육을 끝나고 계속해서 1년 더, 이제 한 시즌을 마무리하고, 여기 축구부 선배인 지금 부산 알파크 스카우터 백종석 코치님이 용인축구센터에 전문적으로 이제 우리 코치 자리가 난데 코치로 갈래 해갖고, 그때 든 생각이, 진짜 한번 다시 지도자를 한번 가보자 하고, 이제 용인축구센터에서 코치로 지내고, 천안에서 이제 뭐 중학교 감독으로 오고, 또 선배팀에서 또 코치하다가, 그때 우연히 우리 큰애가 한 돌 지났을 때 아마 셋이서 이렇게 밥 먹으러 갔는데 정철수 교수님한테 딱 전화가 온 거야. 이 선생님 어디야? 그래갖고 집 앞에 밥 먹으러 왔어요. 그럼 잠깐 학교 앞에, 그때 유리그 다 끝나고 회식하는 날이었나. 예, 선생님 그럼 인사드리러 갈게요. 와이프랑 애를 데려왔는데, 그때 이제 15년도지. 축구부에 다시 와서 한번 맡아봐 달라고. 그때 나 이제 중학교에서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고민이 되더라고. 어떤 고민이냐면, 첫 번째는 드는 생각이,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예전처럼 10대 0 많은 실점을 하고 득점을 계속 진다면 내가 지도자로서 능력이 없다는 거에서 해서 챌린지, 도전. 그럼 내가 정말 무능력하구나. 그거에서 내가 다른 길을 알아봐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런 도전 속에서 이 팀에 좀 증명해보고 싶고, 또 하나는 이 팀에 대한 철학을 가지면서 비선수 출신들이 축구를 통해서 배워서 사회에 나가서 좀 어떤 이 서울대 친구들은 그래도 나가면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직위와 스타트가 되니까 사회적인 영향력을 좀 펼치는 데 있어서
좋은 사회인으로 구성해주고 그 속에서 저변되는 밑에서부터 이 친구들이 좋은 추억을 갖고 나서 축구에 대한 좋은 인식을 좀 전해주는 것도 그것도 지도자로서의 좋은 역할이 되겠다 싶어서 도전하게 된 거지. 서울대 축구부 감독이 되기까지 느꼈던 감독님의 솔직한 속마음을 들어보았습니다. 뭐 남들은 돈 안 받고 2년 동안 어떻게 했냐는데 나는 오히려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고 그 시간에 더 좋은 추억이 만들었어. 근데 4명 만났는데 일단 김효구 씨는 원래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 그 당시에 지금 러시아 월드컵 갔다고 지금 23세 우리 코치하는 피지컬 코치하는 이재용 코치. 그 친구가 그때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생리학과인데 그 친구 원룸에 들어왔었는데 원래 이제 그 친구랑도 친분이 있었고 그 친구 방에 들어왔는데 아직도 기억 우리가 했던 얘기가 원룸에 10평도 안 된 방에서 재호가 열심히 공부하면서 방에 월드컵 2022년 국가대표 피지컬 코치가 도배가 몇 개가 문장이 되게 크게 써 있더라고. 그래서 재홍이랑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 그 속에서 뭐 소주 마시면서 학생이니까 형 10년 뒤에 꿈이 뭐야? 재홍아 넌 꿈이 2022년 국가대표 피지컬 코치야? 그래서 재홍이랑 그런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 그래서 형 꿈이 뭐야? 사회인으로 나와서 운동을 그만두고 꿈이 그 당시에는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돌아온 길에 딱 꿈이 재홍이 때문에 재홍이랑 그런 얘기하다 나는 10년 뒤에 대학 감독이 될 거야. 10년 뒤에 대학 감독이 되는데 그 속에 어떠한 감독이 될까는 첫 번째 질문이었어. 감독은 되겠지. 근데 어떤 감독이 될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어. 나는 어떤 감독이 되고 싶지?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강의를 하는 감독이 되고 싶네. 두 번째는 해설을 하는 감독이 되고 싶네. 그러면 내가 30살이니까 40살에 나는 대학 감독이 되는데 강의를 하는 감독이 되고 싶고 해설을 하는 감독이 되고 싶어. 그런 꿈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강실 감독님들 참 감사하게도 어떻게 쭉 얘기를 스포티브 해주셔서 면접 보고 14년인가 15년부터 5년 동안 또 해설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14년 15년도에 이제 A급을 따지. 이제 해서 1년 하고 A급을 따면서 우연치 않게 또 후배랑 UEFA 그 스코틀랜드 이제 체험하러 UEFA 비하러 또 가보고 그러나 16년도에 이제 감사하게도 강신호 감독님이 잘 임해 주시고 16년도에 감독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 더 부각되더라고. 그 당시에는 35살에 제일 어린 감독이 됐고 두 번째는 기사가 나면서 스포티비 해설도 하고 석사도 하고 UEFA 유럽도 갔다 오고 이런 거가 좀 부각되면서 좀 이슈를 받았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속에서는 중요한 거는 그때 처음 시작할 때 내가 만약에 30살, 31살에 처음 이제 서울대 와서 아무것도 그때 당시에는 서울대학교가 맨 땅이었거든. 돈도 안 받고 이렇게 꿈을 실현해서 막 할 때 이재용이라는 친구 안 만났고 김효랑 원래 친했고 이재용, 백종석 이 네 사람을 가장 가깝게 지냈거든. 근데 그 네 사람을 보면서 큰 동기부여가 됐어. 김용호 코치도 영구에서 하고 그때 J리그 윤정환 감독의 수석 코치였고 백종석 스카터 이제 종석영도 그 당시엔 영구에서 석사하고 UEFA하고 영구에서 대학원이었고 재홍이도 서울대학교 대학원생이었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이분들을 주위에 만나게 되면서 내가 뭔가 좀 집중해야 되겠구나. 내가 같이 더 노력을 해야지 이 사람들과 더 같이 나중에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아무리 친하더라도 능력이 부족하면 일하기 쉽지는 않으니까 자연스러운 그런 모티베이션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꿈을 얘기하면서도 재홍이랑 이런 얘기하면서 과연 될까 하면서도 조금씩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더라고. 서울대의 색다른 모습에 반해 서울대학교 축구부를 선택한 이인성 감독. 감독님은 서울대학교 축구부에 대한 특별한 축구 철학을 가지고 계신다. 축구 철학은 지는 건 두렵지 않대. 골을 먹는 거에 두려워하지. 훈련과 경기는 그렇게 하되 팀 내 교율은 얘가 선출해서 경기 뛰키고 얘가 운동 들렀는데 얘가 이거는 싫었던 거야. 그리고 그 속에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 서울대 축구부 학생들에서 사회인의 지도층 사회인으로 나왔을 때 여기에서 운동을 잘 배워서 첫 번째 갖게 하고 싶은 게 운동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예의와 팀워크를 배울 수 있다면 두 번째는 스스로가 힘들 때 이겨내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런 걸 통해서 이 비선수 출신 이 친구들한테 그런 걸 일깨워주고 싶었던 거고, 명환이도 서울대학 다니니까 어떻게 많은 고등학교 후배들이나 어디 고등학생을 만나면 명환이를 어떻게 봐? 존경하는 거지. 동경하지. 근데 이 축구를 통해서 난 주고 싶은 게 이거야. 동경에서 존경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 그 속에 사회에 나가면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어디 사세요? 라고 먼저 물어보지, 어디 대학 나왔어요? 먼저 물어보지 않잖아. 근데 이 축구를 통해서 내가 주는 교육은 그거야. 좋은 성품을 배우고 사회에 나갔을 때 저 사람 남들도 배려할 줄도 알고 저 사람 그래도 서울대학 나왔대. 그러면 더 멋있어 보이잖아. 근데 우리 축구부 속에서 내가 가르치고 싶은 거 그거. 그런 교육적인 거에 성품과 배려와 팀워크를 좀 더 집중적으로 배운다면 어떤 사회에 나와서 이 친구들이 나한테 축구 배웠던데 그런 겸손함과 팀워크로 인해서 사회생활 좀 잘하지 않을까, 사회인으로서. 또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자기들이 또 누군가에게 좋은 선행을 한다면, 와, 저 형 내가 동경했는데 사회인 돼서 어른이 돼서는 존경할 수 있는 성품을 가졌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멋지 않을까? 감독님의 축구 철학을 통해 축구부 선수들을 향한 감독님의 진심 어린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런 선수들에 대한 감독님의 속마음은 어떨까? 오히려 감사하지. 항상 선수들한테 감사하고 감사해. 그래도 열악한 교에서 최선을 다해주고, 또는 이야기나 지도했을 때 믿어주고 따라와줘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얘기했을 때도 기분 나쁠 수 있는데도 잘 따라와주고, 그때 고맙죠.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감독님께 축구란 무엇일까요? 와, 그 축구란 요즘 생각 안 해봤는데. 동반자? 떼놓을 수 없는 늘 함께한. 나는 이 축구를 통해서 내 자아가 어릴 때부터 축구하면서 내가 만들어졌고, 나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의 교육이 그대로 묻어나있고, 거기서 나도 이제 선생님으로서 계속해서 바뀌고 자아가 실현되고 있고, 그래서 그걸 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축구는 속에 나를 만들어 놓은 게 축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아무래도 그때랑 우리랑은 다르잖아. 우리는 매일같이 훈련하고 수업도 정규실을 다 제대로 같이 정규 수업을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그런 부분에서는 축구는 정말 삶의 하나의 일부지만 평생 죽을 때까지 같이 가야 되는, 나에게는 동반자 같은 느낌.